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정책이 될수록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짜서 온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프로젝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고 싶은 변화는 저희가 기후위기 문제를 논의할 때 대부분 그런 토론회 같은 데를 가면 다 전문가들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서울에 산다거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피해를 그렇게 많이 입지 않으면서 뭔가 대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소외되는 분들 진짜 이런 토론회에 참가할 시간이 없는 농민분들, 농사하는 시간이 없는 농민분들, 그리고 실외 노동자분들, 쪽방촌 거주민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장이야말로 기후위기 현実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확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확산이 되고 또 정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를 타깃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었고 또 정부는 대부분 우리의 시민들로 인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럼 결국은 큰 결정권자가 돼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를 결국 반대하는 집단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이런 계속 생산적인 체제나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반대할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짜봤습니다. 그럼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배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첫 번째는 피해를 입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형식으로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내년 9월 직접 행동 때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기후위기의 당사자 혹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요. 농어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엄청나게 좀 가혹한 현장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넣었고 또 쪽방촌 주민들, 홈리스, 장애인 그리고 실내 노동자. 장애인을 넣은 이유는 그 주성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엄청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활동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엄청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입으셨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탈시설한 장애인 분들을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보아요에서는 전시회 형식을 해서 전시회나 공론장 형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 인상 깊은 구절, 그림 등을 모아서 전시회를 해서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정책이 될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공론장이나 정책 발표의 형식으로 포맷을 짜봤는데요.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공론장을 열고 진짜 전문가들은 오지 않고 오더라도 한두 명만 오고 대부분이 다 그러한 피해 당사자분들이 오는 공론장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대 효과 및 예상 결과는요. 현재 기후 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통이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행동을 기획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싶었고요. 인터뷰 대상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야기를 할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고 목표로 타깃을 할 대상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의 방법은 매주든 한 달에 몇 번이든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인터뷰하러 다니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아카이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년 9월 직접 행동에서는 진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감받은 시민들과 함께 조직해서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해서 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직접 행동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직접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그것까지 담진 못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진이고요. 기후위기 시대 쓰레기가 대수다라는 어떤 쓰레기를 주제로 한 것을 포스터에 담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배경이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중국에서 쓰레기 수출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그 쌓인 쓰레기들의 원인, 그러니까 그 원인이 지역과 자본을 매개로 한 어떤 편리함을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편리함이 결국 이런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려면 일단 쓰레기 자체가 갖는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이 되게, 그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급선무는 뭔가 커다란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인식 개선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게 일단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은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다리 같은 역할이 되고, 그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 어떤 쓰레기로 인한 기후위기의 어떤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 혹은 힘없는 국가라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는 정부, 국회의원, 기업가, 그러니까 결국 채원님이 말씀한 것과 결코 다른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뭔가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어떤 전략들을 생각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일단 일차적으로 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환경 기후위기? 그러니까 환경 의제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뭔가 쉽게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활동 1로, 그러니까 일단 이게 활동이지만 예시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 로드맵 자체가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뭔가 이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을, 일단 여기 보시면은 대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현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그 피해가 나한테 다가오고 내 주변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쓰레기 로드맵을 했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좀 급하게 만든 거라.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이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이야기를 어떻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모아서 그것을 정부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적어봤고요. 네. 그리고 대상은 쓰레기를 생활에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분과 쓰레기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대상으로 저희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생각해보기 어려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4주 동안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듣고 또 토론을 해왔어요. 저희가 3시간씩 해왔으니까 12시간을 지금 모여서 채웠는데, 한 주씩 좀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이제 왜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직접 행동을 시작했던 이제 긴급 행동의 사례를 좀 소개드리면서, 소수의 사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행동을 할 때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행동을 과연 우리가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직접 행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조금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당장 답하지는 못하겠다라고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저희가 기후운동의 전략과 대중소통이라는 주제로 이태원님 그리고 최우리 기자 두 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 저번에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했듯이 전반적인 전략을 우리가 훑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싸움 구도 속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또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자의 눈으로 좀 소개를 받으면서 메시지 작업을 어떻게 할지, 언론과 어떻게 연락을 할지 그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3주차에는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 이제 법과 나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기도 했고, 재판이 걸려있는 이제 실제로 시민불복종 행동을 한 이제 활동가들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직접 행동에 참여하게 됐고 기획하는 과정은 어땠으며 어떠한 팁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쭉 남겨주셨죠. 4주차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외에서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행동하고 직접
직접 행동을 정치 운동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의 종류가 있는지나 시기, 전략, 뭐 지역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톱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주 프로그램 이후 오히려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그래서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운데?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 수업을 저희가 12시간 동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는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해나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점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하나 따져보지 말고 조금 더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따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긴급행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채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해야겠다. 왜? 지금 아무도 행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사실 그 마음 하나로 저희가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되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지 하는 것을 다시 성찰해보고 더 다시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강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께는 극심한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혹은 절박감, 혹은 그게 아니라면 뭐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바로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왜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이 4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요즘 좀 많이 듣는 얘기가, 너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시적인 담론에 많이 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도 내 의제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말고 뭐 동물권 의제, 아니면 뭐 인권 문제,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 내에서의 발생하는 인권 문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아니면 뭔가 나만의 계기,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안에서도 이런 생물종을 내가 알았는데 얘네가 멸종한대 라는 것으로 했다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컸던 것 같아요. 개인의 경험에 비롯하진 않았지만 뭔가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분노했던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 혼자라도 외쳐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긴급행동에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인정받는 계기, 또 뭔가 나의 욕구가 계속 이제 충족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 다 생각을 조금 해보실 지점이, 나는 과연 기후운동에 왜 뛰어드는가? 그러니까 나만의 이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공유하는 이유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가 이 운동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지? 라는 것을 각자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 이유에 끌리지 않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어떻게 피해를 받느냐, 혹은 어떤 취약계층들이 이 재난 속에서 죽어가느냐에 더 끌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절박감, 절망감을 많이 느끼되 어떤 사람들은 희망에서 이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차이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각자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각자의 결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각자가 써내려갈 운동의 결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들을 뭔가 하나로 모아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혼자서는 사실 이 위기에 맞서지도 뭔가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1주차 때 드렸던 메시지로서 같이 뭔가 행동해보자, 같이 뭔가 바꿔보자,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또 다시 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뭔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체가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꼭 들어오시지 않아도 긴급행동과 연대할 방법, 같이 뭔가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갈 방법, 뭔가 이제 토론과 토의를 해나갈 방법, 혹은 뭔가 직접 행동을 했을 때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내가 개인으로서 여기에 결합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어떤 분들이 결합하면 좋을까? 전 첫 번째로 직접 행동을 기획하거나 실행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희 단체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일 거고,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 앞으로 이제 활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나는 이제 언론과 어떻게 협업을 할지, 아니면 뭐 서포팅을 하는 이제 입장으로서 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데에 관심이 있다.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여기 안에서 좀 같이 이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참여하냐고 했을 때 저희가 이따가 피드백 설문조사를 저희 은비님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8월 6일에 임시총회가 곧 있으면 잡혀 있어요. 이날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어떤 얘기들 나누는지, 이 단체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시고 나서 그때 좀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긴급행동의 깃발 아래 같이 모여보자라는 제안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